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최근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로 퇴출당한. 퇴출 아닙니다. 네, 하영 퇴출 기자 아닙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입니다. 자, 경선이 끝나서 이제 옮긴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지금 이제 전담 캠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전담 반기문, 캠프- 박원순, 안희정 뭐 다 이제 예, 캠프를 다 없애버리고. 제가 없앤 건 아니고요. 아무튼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예, 다 하다 보니까 없어진 캠프를 담당하고 캠프가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예. 예. 그 짧은 기간에 3개의 캠프가 사라지는 것을 본.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TF팀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것도 캠프인가요? 이제 네 개의 캠프가. 4개의 정치 세력이 전면에서 뒤로 돌아갈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본인이 이제 퇴출되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듣고 계십니다. 자, 언제 민주당 커버리지가 이제 끝나는 건데 예.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은 그러니까 1차로 끝난다는 건 사실 세 후보 모두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사실은 예. 알고 있었어요. 호남 경선 끝나자마자 예. 사실상 예. 어느 정도 수치로 마무리가 되느냐만 뭐 수치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예. 뭐 결선은 가기 어렵다라고 이재명 이야기했었죠. 안희정 예. 캠프에서 그렇다고 결선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요. 그렇죠. 자기 예. 지지자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전력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캠프에서는 알긴 알았죠. 알았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싸움은 누가 2위를 하냐잖아요. 예. 그래서도 또 결선에 가야 한다, 또 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결선을 포기하는 순간 3위로 밀리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2위가 왜 중요하냐면 대선 후에도 정치는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대선 후에도 여전히 지사고 여전히 도지사예요. 예. 이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재인 후보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그 다음 차기를 바라보는 주자 제일 앞줄에 두 분이 있는데 2위를 예. 하느냐 3위를 하느냐는 남는 기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이후에 총선에서 예. 본인이 이 당에서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번 경선의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미묘한 결과가 나왔어요. 예, 미묘합니다. 예. 일단은 안희정 쪽에서도 우리는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희정 후보 쪽에서는 최근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표쏠림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도 20%를 선방을 했고 게다가 2위를 했고 근데 이재명 시장은 좀 실망스럽겠죠. 왜냐하면 예. 수도권에서 본인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예. 지지세가. 그래서 틀림없이 2위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럴 뻔했어요.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2차로 모집한 예. 국민용선단을 2차로 모집 한 번 더 했죠. 예. 그때 유입된 분들의 그 비율이 그때 이제 뭐 역선택 걱정도 했었고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그때가 당시가 안희정 도지사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을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공공행진을 할 때. 예. 그때 유입된 분들 중에 안희정 도지사의 그 지지층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사실 조직표로 움직이는 게 2차 때가 더 있었다라는 분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가지고 모은 선거인단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안희정 지사 조직표는 2차 때 좀 동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가 0.2%인지 3%밖에 안 나요. 2, 3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위는 이재명 시장 이 정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 대단한 성과 맞아요. 예. 조직도 없는데. 예. 남은 과제는 이 두 사람의 지지세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예. 보기에는. 한 가지 더 주제는 이쪽 안철수 후보 예. 사실상 첫날부터 결정이죠. 여기도 예. 마찬가지로. 첫날 코너 나오면서 결정했는데 여기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당연히 예.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1대1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물론 기술적으로 1대1은 안 돼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포기해야 되니까.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예. 그때 뭐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가장 지지율이 보수부 중에 낮은 유승민 후보도 포기 안 한다고. 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보가 딱 2명 남는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기세잖아요. 기세. 예. 예. 거기에 고민은 뭡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에. 그 기세가 좋은 건 확실한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구심력을 갖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표를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건 맞는데 이 구심력을 어떤 형태로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특히 박지원. 예, 박지원 당대표의 고민은 바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를 볼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정운찬 전 총리 나오셨는데 그 제3지대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구심력 어떤 구심력으로 형태를 가질 것인가. 어떤 구심력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입당을 하느냐, 지지선을 하느냐, 뭐 그런 그렇죠.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렇죠. 예. 단일화는 어려울 테니까. 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 쪽에선 있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수 쪽에 전략적 투표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예. 보수가 보통 전략적 투표는 진보 진영에서 비판적 지지라는 그렇죠. 용어를 쓰면서 예, 예. 내 1번 후보는 아니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후보를 찍겠다 이런 거였는데 예. 보수 진영도 그런 전략적 결정을 할 것인가? 예. 그런 전략적 투표가 돼야 사실 실질적인 일대일 효과가 나는 거죠. 후보는 그렇죠. 살아있는데 예. 표로 단일화하는 예. 그걸 바라는 거다. 제가 좀 말이 어려웠던 건요. 그만큼 가능성은 낮은기 때문에 저도 말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야권에서의 고민이고 예. 예, 양 캠프의 표를 어떻게 흡수하느냐, 예. 어떻게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오느냐 예. 고민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수정당 쪽을 해보죠. 예. 이제 어차피 출입하는 데가 없어졌으니까 여기저기 막 가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봐보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잘해봐요. 네. 네. 한겨레신문의 감사합니다. 20일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자, 언제 민주당 커버리지가 이제 끝나는 건데 예.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은 그러니까 1차로 끝난다는 건 사실 세 후보 모두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호남 경선 끝나자마자 네. 사실상 예. 어느 정도 수치로 마무리가 되느냐만 뭐 수치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예. 뭐 결선은 가기 어렵다라고 이재명 이야기했었죠. 안희정 예. 캠프에서 그렇다고 결선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요. 그렇죠. 자기 예. 지지자를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전력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캠프에서는 알긴 알았죠. 알았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싸움은 누가 2위를 하냐잖아요. 예. 그래서도 또 결선에 가야 한다, 또 갈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결선을 포기하는 순간 3위로 밀리는 건 아주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장 이 정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은. 예. 그거 대단한 성과 맞아요. 예. 조직도 없는데 예. 남은 과제는 이 두 사람의 지지세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예. 보기에는 한 가지 더 주제는 이쪽 안철수 후보 사실상 첫날부터 결정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날 코너 나오면서 결정했는데 여기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당연히 예.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1대1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도 물론 기술적으로 1대1은 안 돼요.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포기해야 되니까.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예. 그때 뭐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가장 지지율이 보수 후보 중에 낮은 유승민 후보도 포기 안 한다고. 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보가 딱 2명 남는 경우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기세잖아요. 기세. 예. 예. 이가 왜 중요하냐면 대선 후에도 정치는 이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대선 후에도 여전히 지사고 여전히 도지사예요. 예. 이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재인 후보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그 다음 차기를 바라보는 주자 제일 앞줄에 두 분이 있는데 2위를 예. 하느냐 3위를 하느냐는 남는 기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이후에 총선에서 예. 본인이 이 당에서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번 경선의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미묘한 결과가 나왔어요. 예, 미묘합니다. 예. 그 일단은 안희정 쪽에서도 우리는 선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안희정 후보 쪽에서는
최근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표쏠림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20%를 선방을 했고 게다가 2위를 했고 근데 이재명 시장은 좀 실망스럽겠죠. 왜냐하면 네. 수도권에서 본인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그래서 틀림없이 2위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뻔했어요. 거의.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차로 모집한 국민용선단을 2차로 모집 한 번 더 했죠. 그때 유입된 분들의 그 비율이 그때는 이제 뭐 역선택 걱정도 했었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때가 당시가 안희정 도지사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을 때였거든요. 공공행진할 때. 그때 유입된 분들 중에 안희정 도지사의 그 지지층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사실 조직표로 움직이는 게 2차 때가 더 있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누룽지 긁듯이 박박 긁어가지고 모은 선거인단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희정 지사 조직표는 2차 때 좀 동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서 두 후보의 차이가 0.2%, 3%밖에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최근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20일로 퇴출당한. 퇴출 아닙니다. 네, 하영 퇴출 기자 아닙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입니다. 자, 경선이 끝나서 이제 옮긴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지금 이제 전담 캠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반기문, 박원순, 안희정 뭐 다 이제 캠프를 다 없애버리고. 제가 없앤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없어진 캠프를 담당하고 캠프가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그 짧은 기간에 3개의 캠프가 사라지는 것을 본.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TF팀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캠프인가요? 이제 4개의 캠프가. 4개의 정치 세력이 전면에서 뒤로 돌아갈 때 그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본인이 이제 퇴출되니까 어때요? 부모님이 듣고 계시